안녕하세요. 전 초등학생 아들을 키우고 있는 30대 후반 주부입니다. 20대 후반에 남편을 만나서 이제 벌써 결혼 10년 차가 되었네요. 저희는 요즘 제2의 신혼을 즐기고 있습니다. 결혼해서 여태껏 시댁에서 시어머니 모시고 살다 얼마 전에야 주택 청약에 당첨되어 저희 세 식구가 새 집에서 단란한 한때를 보내고 있거든요. 열심히 해준 남편 덕분에 저희들 힘으로 내 집 마련에 성공한 덕분인지 전 요즘 더없이 행복하기만 합니다. 내 집 마련이야 당연히 기쁘고 좋지만 유난히 기분이 좋은 걸 보면 어쩌면 이 행복을 가지기까지 고생이 워낙 많았기에 몇 배로 더 행복한 건지도 모르겠네요. 참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저희가 고생 끝에 행복을 느끼는 건 다름 아닌 저희 시어머니 때문이거든요. 저희가 처음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먼저 합가를 원하셨어요. 그때 저희가 혼전 임신을 하면서 급하게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저나 남편이나 사회 초년생들이다 보니 모은 돈이 많지 않았어요. 안타깝게도 저희 친정에서는 도와주실 형편이 안 되셨고 시어머니는 형편이 되셨지만 도와주지 않으셨죠. 그래서 월세살이라도 하려 했더니 시댁이 들어와서 돈 모아서 나가라는 시어머니 말씀에 시댁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태 시집살이하며 고생이 많아서 분가한 게 너무 행복하지만 따지고 보면 저보단 저희 남편이 더 불쌍한지도 모르겠어요. 저야 시어머니 잘못 만났다 정도로만 생각하면 그만이지만 낳아준 어머니한테 차별당하는 남편은 정말 불쌍했거든요. 남편에게는 5살 어린 동생이 있었는데 어릴 적부터 동생과 차별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보통은 장남이라는 이유로 큰아들들을 예뻐하는 게 보통인데도 이상하게 저희 어머니는 막내 아들을 예뻐하시더라고요. 핑계 없는 무덤 없다니 시어머니도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사실 제가 보기엔 어떤 이유도 쉽게 이해가 되지는 않았죠. 어릴 적 이야기만 들어봐도 남편은 말썽 한번 부리지 않고 자기 힘으로 대학까지 졸업한 잘난 아들이고 시동생은 어려서부터 오토바이 타고 사고치고 다니고 속썩인 아들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매번 둘째 아들을 더 끼고 도시더라고요. 그나마 시아버님이 살아계실 땐 대놓고 그러진 못하셨다지만 제가 듣기에는 어려서부터 차별이 심해 보였어요. 남편이 뭐 하나 사달라 그러면 왜 필요하냐, 꼭 사야 하냐, 돈 없다 그러시면서 타박을 하시면서도 철없는 둘째 아들이 사달라는 건 아버님한테 거짓말하면서까지 사주셨다 하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워낙 무던하고 순한 남편이라서 그런 게 차별인 줄도 모르고 자랐다지만 제가 보기엔 시어머니가 참 너무하다 싶었죠. 그나마 시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그 정도였다는데 남편 대학 졸업 한 학기 앞두고 시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신 뒤에는 대놓고 막내 아들만 끼고 도셨던 거죠. 그래서 남편은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집안에서 10원 한 장 도움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학기에 등록금 못 준다 그래서 한 학기 남겨놓고 부랴부랴 휴학해서 학비 벌었고 그 좋은 대학 나와서도 취업이 어려워 고생할 때도 취준생인 아들에게 집에 생활비까지 내라고 하셨다더라고요. 어쩌면 그래서 남편이 능력에 비해 돈을 더 못 모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20살 넘으면 부모 품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이라 당연하다 생각했지만 문제는 그러시는 어머니께서 본인 막내 아들에게는 안 그러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결혼할 때도 시댁에서 뭐 하나 받은 게 없었어요. 그나마 예물 예단 주고받자고 해서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에서 해주신 거 절반 정도 현금 예단해주신 거? 그것도 받은 거라면 할 말 없지만 오히려 저희가 해드린 게 더 많았네요. 애초에 도움받을 생각도 없었고 저도 혼전 임신으로 결혼한 거라 뭐라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뒤 시동생 결혼할 때 해주신 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결혼할 땐 집 해주실 돈도 없다면서 시댁 들어와서 돈 모아서 나가라고 하시더니 몇 년 뒤에 시동생이 결혼한다고 했을 땐 갑자기 없던 돈이 생기셨는지 3억이나 큰 돈을 내주시면서 집을 구해주시더라고요. 덕분에 변변한 직장 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여행에 쇼핑에 사치하느라 모은 돈 없던 시동생은 덕분에 저희보다 일찍 집을 얻었습니다.
그땐 별 생각 없던 저도 너무 드러나는 차별에 속이 상했죠. 혼전 임신으로 결혼한 게 제 잘못이라면 잘못이지만 그래도 한쪽은 한 푼도 없고 한쪽만 3억이나 몰아주시는 건 너무하다 싶었거든요. 그렇게 남편과 시동생을 차별하시던 어머니는 저와 동서도 똑같이 차별을 하셨어요. 그동안 저 혼자 며느리였을 땐 그냥 적당히 시집살이 시키고 못되게 구시는 보통의 시어머니라고 생각했는데 동서에게 하시는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저한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부려먹기 바쁘셨던 분이 동서는 금이야 오기야 정말 딸처럼 대해주시더라고요. 친정이 모자라서 그런다고 하기엔 저나 동서네나 별반 차이 나는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저한텐 매번 받은 게 없어서 해줄 필요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면서 똑같이 해온 것 없는 동서는 부둥부둥 끼고 도셨죠. 그래서 가뜩이나 시댁 얹혀 살며 시집살이 당하던 저는 그런 동서와 더 비교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대놓고 차별을 하고 동서와 시동생만 끼고 놀고 있으니 그걸 뻔히 아는 시동생과 동서도 저희를 당연히 무시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한참 어린 동서는 형님 무서운 줄도 모르고 제가 자기 몸종이나 된 마냥 절 부려먹곤 했습니다. 형님, 목마른데 집에 뭐 마실 것 좀 없어요? 저번에 생과일 주스 그거 괜찮던데? 그것 좀 해줘봐요. 나 바쁜 거 안 보여 동서? 일 안 도울 거면 동서 먹을 건 알아서 챙겨 먹어. 바쁜 내가 동서 목마른 것까지 신경 써야 돼? 어머니, 형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데요? 형님 좀 혼내주세요. 아니, 넌 한참 어린 동서한테 왜 그러냐? 해달라는 거 있으면 그냥 좀 해주지. 벌써부터 아랫동서 기강 잡겠다 이거야? 어디 어른이 있는데 큰 소리를 내고 있어. 아주 이제는 나까지 네 눈치를 봐야겠구나. 네가 셈이냐? 네가 셈이야? 시어머니 앞에서 일부러 제 속을 긁는 동서를 보며 참 기가 막혔지만 그런 동서 편만 드는 시어머니가 더 야속했습니다. 그런 동서 덕분에 시어머니 구박은 더 심해졌고 전 서러운 일도 많았죠. 하지만 전 저보다 남편이 더 불쌍했어요. 5살이나 많은 자기 형 개무시하는 시동생을 보면 남편 속이 속일까 싶었죠. 어려서부터 워낙 시어머니 치마폭에 쌓여서 오냐오냐 커서 그런지 형이 안 때려서 그런지 형 무서워할 줄도 모르고 형 알기를 개똥같이 알았어요. 집에 아버님이 안 계시면 장남인 남편이 가장인 건데 자기 어머니 모시고 사는 형과 저를 식구로 생각도 안 하고 정말 자기네 집 종놈처럼 생각하는 시동생이었습니다. 형수, 김치 맛이 왜 이래요? 올해 김장 완전 망했네. 시집 온 지 몇 년인데 아직도 음식이 안 늘어요. 일 안 해요? 너 형수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네 형수가 힘들게 한 건데 그냥 먹지 왜 말을 못해? 마음에 안 들면 다음에 네 처한테 시키던가. 형, 지금 나한테 잔소리하는 거야? 진짜 어이가 없어서. 형이 뭔데 나한테 이래저래라야. 내가 밥 먹으면서 밥하는 사람한테 말도 못해?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살림이 몇 년인데 김치 맛이 있다이냐? 뭐 이런 말도 못하냐고. 뭐? 너 지금 형이랑 형수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아유 시끄러. 너야말로 지금 엄마 앞에서 무슨 짓이야? 어디 동생한테 화를 내고 있어. 너나 잘해 제발 너나. 누가 봐도 시동생이 잘못한 일인데도 매번 시동생 편만 드시는 어머니 때문에 집안은 개판 5분 전이었고 화를 내봤던 남편과 전 어느 순간부턴 그냥 자포자기하며 참을 뿐이었습니다. 남편 말로는 시어머니가 자기를 차별하시는 게 동생에 대한 애틋함 같다고 했었어요. 5살 어린 시동생이 태어났을 때 시동생이 많이 아팠다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남편을 조부모님께 맡기고 시동생을 데리고 병원을 다니느라 고생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야 했고 그 후 어머니가 저렇게 변하셨다더라고요. 아픈 자식이 더 애달픈 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그게 언제적 일인데 여태껏 차별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시동생은 어머니에게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저나 남편이 노력한다고 달라질 일이 아니었어요. 처음엔 제가 노력하면 달라질까 싶어 노력도 해봤지만 여전히 차별하는 시어머니를 보며 마음을 고쳐먹었죠.
그냥 살아계시는 동안 자식으로서 도리만 하고 더 이상 기대도 실망도 하지 않기로요. 그것도 사실은 제가 죗값을 치를까 싶은 걱정에서 말이죠. 그렇게 시어머니와는 적당히 거리를 두며 지내던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 큰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시동생 내외와 여행을 가셨던 시어머니가 여행지에서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거죠. 급한 동서에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갔더니 어머니가 급성 신장질환으로 입원을 해 계셨습니다.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건지 얼굴이 노랗게 떠서는 기력 없이 누워 계시더라고요. 엄마 당장 이식해야 된대. 아니면 죽는다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 그걸 우리가 걱정할 일이야? 형님, 저희 남편 몸 안 좋은 거 아시죠?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동서? 설마 우리 남편 두고 얘기하는 거야? 이런 건 원래 장남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길게 말할 것 없고 저나 저희 남편은 절대로 이식 못하니까 형님이 결정하세요. 아주버님이 하시든 형님이 하시든가요. 평소 시어머니한테 받을 건 다 받고 뭐 하나라도 얻어가려고 아양을 떨던 동서와 시동생이 시어머니가 그렇게 되자 단박에 저희에게 책임을 떠넘기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지만 시동생이 이식을 할 수 없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몸이 안 좋았던 시동생이라 지동생이 하겠다고 나서도 시어머니가 받지 않으실 거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 남편이 할 수도 없었어요. 저희 남편도 여기저기 몸이 안 좋은데 자식 있는 가장이 어떻게 덥석 그런 수술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축 처져 있던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시더니 제 손을 잡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휴, 큰애야, 너밖에 없다. 내 아들들이야, 몸 안 성한 거 너도 잘 알 거고. 그렇다고 아직 임신도 안 한 둘째한테 어떻게 그런 수술을 시키겠니? 그래도 네가 건강한 애는 알아주잖니, 응? 아무래도 너밖에 없어. 엄마, 그렇다고 어떻게 이 사람한테 이식을 해달라고 그래요? 이 사람도 힘들어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해서 몸 많이 상했어요.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니? 그렇다고 니들 내가 환갑에 죽었으면 좋겠어? 당장 이식 안 하면 언제 죽을지 모를 시한부 인생이라는데. 큰애야, 네가 나 한 번만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 내가 염치 없이 그냥 해달라는 거 아니야. 네가 이식만 해주면 내가 못 해줄 게 뭐가 있겠니? 큰애 네가 결정만 해주면 내가 내 남은 재산 싹 다 넣어줄게.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그걸 왜 형수한테 줘? 어머니, 그건 아니죠. 다들 조용히 해. 그래서 니들이 이식해줄 거야? 아니잖냐. 어차피 나 살릴 수 있는 건 큰애밖에 없다. 얘가 안 하겠다면 나 죽는데 니들이 이제 와서 무슨 야단이야. 어머니, 그래도 저도 저희 애가 아직 너무 어린데요. 그래, 그러니까 내가 내 전 재산을 다 주겠다는 거 아니야. 네가 결혼하고 시집 온 지 벌써 10년 다 돼가는데 아직도 분가도 못하고 자식한테 못해준 거 아쉽지 않니? 네가 나 살려만 주면 내가 나 가진 거 다 주마. 다시는 시집살이도 시키지 않고 괴롭히지도 않으마. 내가 그동안 너희한테 못해준 것들 다 미안하게 생각해. 그동안은 장남이라고 믿고 지켜만 봤는데 그러는 동안 니들이 얼마나 서운했겠니. 그동안 서럽게 했던 것들도 다 용서해 주렴. 나도 죽을 날이 되어서야 네 마음이 이해가 되는구나. 정말 미안하다, 며느라. 아휴, 미안해. 그동안 시집살이 하면서 시어머니 앞에서 미안하다는 소리를 처음 들었던 저였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낯설었는지 순간 그 한마디에 지난 세월 서러움들이 밀려들며 눈물이 쏟아질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너무하시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저희 생각을 하기는 하셨구나. 유산도 물려주려고 하셨구나 싶었어요. 사실 그동안 시어머니가 해오신 행동을 보면 유산 욕심도 포기한 지는 오래였거든요. 그런데 저희에게 다 주겠다고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하시니 전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 어머니에게 이식을 해드리기로 결정했죠. 아유, 제발 큰아가 나 좀 살려다오. 아유, 미안하다. 미안하단 말씀은 이제 됐어요. 제가 해드릴 테니까 약속이나 지켜주세요.
시어머니의 부탁에 이식을 결정했지만 사실 돈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욕심이 없는 저희 부부라서 유산이 탐났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자식 입장으로서 시어머니가 안타깝기도 했고 어머니보단 남편 때문에 그런 결정을 했던 거였거든요. 저희가 결혼하고 신혼 초에 저희 친정엄마가 크게 아프셨는데 그때 저희 남편이 엄청 희생을 많이 했었어요. 저희들도 돈 없어서 시댁에서 얹혀 사는 사정이었는데 남편이 저희 엄마 병원비고 한다고 하루에 3시간도 못 자고 투잡 쓰리잡을 뛰었거든요. 그때 전 갓난쟁이 키운다고 어쩔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저희 친정 때문에 남편이 너무 고생을 했어요. 회사 일로도 힘든데 퇴근하고 대리운전 뛰고 주말에는 택배 상하차 일을 한다고 젊은 나이에 몸이 많이 상했습니다. 무거운 짐 이고지고 하루 왼종일 걷고 하는 바람에 그때 발에 염증이 생겨서 수술까지 받았고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해도 완전히 회복이 되지 못했어요. 무리를 하면 다리가 저려서 잠도 못 자고 불편한 발 때문에 아직까지 구두는 잘 못 신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저희 엄마 살렸다면서 불평 한마디를 한 적이 없었죠. 그게 어찌나 고맙고 미안하던지 이번엔 내가 남편을 대신해야겠다 싶었습니다. 남편이 어머니한테 서운한 것도 많고 속상한 것도 많지만 책임감 있는 남편 성격에 시어머니가 그대로 죽기를 바라지 않을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할 수 없으면 자기가 이식해드리겠다고 나설 사람이라는 걸 제가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시어머니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유산 때문도 아니고 오로지 남편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야속한 시어머니라도 저희 남편을 세상에 있게 해주신 분이시니까요. 그렇게 전 수술을 받고 시어머니에게 제 한쪽 신장을 떼어드렸습니다. 다행히 건강체질인지 저한테 부작용은 없었고 얼마 뒤 시어머니도 완쾌를 하셨죠. 결국 남편 때문에 한 선택이기는 했지만 제가 시어머니를 살려드렸으니 어머니가 저를 보는 게 달라질 거라 생각했어요. 자식들도 못해준 이식을 해준 며느리에게 당연히 고마워할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제게 전 재산을 주시겠다며 약속하셨던 시어머니는 회복을 하자마자 태도가 180도 돌변했습니다. 고마워하기는커녕 저와 남편을 예전처럼 똑같이 천대하고 막대했고 약속했던 유산은 한 푼도 없었죠. 심지어 그 재산을 저희가 아닌 시동생에게 주셨어요. 살던 집 하나 빼고 모든 재산을 싹 다 시동생과 동서에게 주시고 저와 남편에겐 10원 한 장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분명 저희한테 약속하셨잖아요. 설마 이식 때문에 거짓말하셨던 거예요? 너야말로 진짜 신보고약하다. 아니 원래 며느리가 해야 될 일을 가지고 그런 보답을 받았던 거야? 그럼 넌 정말 네 시애미 그냥 죽일 생각이었어? 당연하게 해야 할 일을 해놓고서 전재산 내놓으라 그러는 건 날강도지. 내가 네가 어쩌나 보고 싶어서 한번 떠봤는데 아무 말 안 하고 전재산 달라는 네가 뻔뻔스러워서라도 너한테는 한 푼도 못 주겠어. 이제 와서 말을 바꾼 시모 때문에 전 완전히 뚜껑이 열렸습니다. 이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 마음 문제였어요. 나와 남편을 얼마나 호구로 봤으면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건지 전 시모에게 없던 정까지 떨어지더라고요. 남편마저 눈이 돌아서 자기 와이프 속였다고 시모에게 대들었더니 시모가 그 자리에서 경찰을 부르더라고요. 제가 오히려 남편을 말렸고 저와 남편은 그날 바로 아이를 데리고 그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 집에서 시모와 한순간도 같이 있을 수가 없기에 급하게 월세방이라도 구해야 했죠. 그렇게 이사까지 하고 저희는 시모와 완전히 인연을 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정말 황당하게도 시모에게 진짜 기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신장 떼어줘서 이식받은 지 얼마나 지났다고 반년 만에 이번엔 간에 이상이 생겼더라고요. 원래 신장 하나 망가지면 간이며 당뇨며 온갖 합병증이 온다는 건 알았지만 그렇다고 겨우 몇 달 만에 간암까지 걸릴 줄은 몰랐어요. 그래도 제 덕에 목숨 부지하고 살아놓고 남의 뒤통수 치더니 결국 그 꼴이 나고 말았다는 게 참 우습더라고요.
남의 신장 받아가서 입 닦아놓고 몸 관리를 엉망으로 한 건지 아니면 진짜 천벌을 받은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걸 보면 진짜 인과응보라는 게 있다 싶었죠. 그렇게 간암을 진단받은 시모는 그 길로 쓰러져서 병원으로 향했고 보호자도 없이 자기 발로 병원에 들어간 탓에 저희에게로 연락이 왔던 겁니다. 여기 병원인데요. 최순례 씨 보호자 되시죠? 환자분 입원해 계시니까 병원으로 좀 바로 와주셔야겠습니다. 그래야 접수도 하시고 치료도 받으실 수 있거든요. 병원에선 당연한 절차대로 자식들에게 전화를 했겠지만 그걸 왜 우리가 받아야 하나 싶었죠. 그래서 처음엔 병원에서 연락을 받고도 그냥 모른 척 했습니다. 보호자 아니고 앞으로 자식 노릇할 생각도 없다고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거든요. 그랬더니 그 뒤로 시모에게서 직접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안 받고 버티는데도 어찌나 불나게 전화를 하는지 휴대폰 배터리가 나가서 끊어질 정도였어요. 그 잘난 둘째 아들이랑 예뻐하는 동서는 어쩌고 저희한테 연락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말이죠. 누구를 정말 혹으로 아는 건지 전 그런 시모의 행동이 황당하다 못해 참 뻔뻔스럽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원래 제 성격이라면 그냥 모른 척하고 병원까지 찾아갈 생각도 없었겠지만 그땐 아파서 드러누워있는 꼴을 봐야겠다 싶더라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그 불쌍한 노친애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제가 남편과 같이 시모가 있다는 병원까지 찾아갔더니 시모가 새카만 얼굴로 누워있는 겁니다. 니들 왔니? 아니 근데 내가 연락한 지가 언제인데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지금 그게 우리더러 할 소리예요? 애초에 우리가 여기를 왜 와야 하는 건데? 기껏 왔더니 어디서 성질이에요, 성질이? 아니 넌 왜 엄마한테 화를 내고 그러냐? 넌 아파서 누워있는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아? 아이고 내가 진짜 인생을 헛살았나. 아이고 불쌍한 애미한테 화나 내고 있고. 너도 참 너무한다 진짜. 너무하다고? 너무 기가 막혀서 웃음만 나오네. 지금껏 너무했던 게 누군데 나더러 너무하대요. 애초에 우리한테 연락한 이유가 뭡니까? 내가 당신 아들이긴 해요? 난 남이잖아. 아니? 남보다 못하잖아. 당신이 그렇게 예뻐하고 전 재산 물려준 잘난 아들한테 도와달라 해야지. 왜 또 우리한테 연락하냐고? 네 동생이 연락이 안 돼. 아니 내가 아프다고 전화까지 했었는데 딱 끊어버리더니 그 뒤로 도통 연락이 안 된다. 문자도 안 받고 내 연락을 일부러 피하는 것 같아. 지 엄마 죽는다는데도 연락 끊어버리고 찾지도 않어. 내가 지를 얼마나 예뻐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받을 거 다 받았다고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젠 장남인 너까지 아픈 애미한테 소리 지르고 아휴 내가 자식 농사를 잘못 지었지.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진짜 아파서 그러는지 또 쇼를 하는 건지 시모는 저희를 보자마자 앓는 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꼴을 역겨워하는 남편이 한 소리 했다고 또 너무하니 뭐니 서운해하더라고요. 대충 들어보니 시동생네는 아주 잠수를 탄 모양이었어요. 시동생이나 동서가 그럴 줄 저희는 이미 뻔히 예상했는데 한심하게도 저희 어머니만 그걸 모르셨더라고요. 그래놓고 아끼던 자식이 연락 안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한테 연락하셨으면서도 저희 남편더러 화풀이하듯 짜증을 내는 것도 웃겼어요. 이제 와서 자식 농사 잘못 지었다고 후회나 하고 말이에요. 그러게 그걸 이제 하셨어요? 뭐야? 넌 또 뭐가 불만이라서 시비야? 그러게 자식 농사 잘못 지으신 걸 이제 아셨냐고요. 저희는 어머니가 약속 저버리시고 둘째만 챙기실 때 뻔히 이런 상황 다 예상했는데 왜 모르셨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막내라고 예쁘다고 버릇없이 키워놓고 이제 와서 후회스러우세요? 근데 그걸 왜 잘못도 없는 저희 남편한테 화풀이를 하세요? 저희 남편이 그쪽 둘째 아드님이랑 같아요? 똑같이 취급하지 마세요. 저나 저희 남편은 자식돌이 할 만큼 했어요. 그딴 새끼랑 똑같은 취급받을 일 없다고요. 아니 너까지 왜 이러냐 진짜. 니들이 나한테 이러니까 내가 병이 나지. 그래서 니들은 다르다고 뭐 알아주기라도 하라는 거야? 아니요. 알아주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알아주기 바랬으면 애초에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걸 어머니만 모르셨던 거고 이제 와서 어머니가 아셨던 모르셨던 제가 무슨 상관이겠어요?
솔직히 이제라도 아실 거라고 기대도 안 해요. 지금도 저희 이렇게 부르신 거 보면 어머니 무슨 생각이신지 제가 모를까 봐서요? 뭐가? 내가 니들을 왜 불렀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엔 간이라도 떼달라고 부르셨겠죠. 아니에요? 시모가 저희에게 안달인 이유야 뻔했죠. 간이식 못 받으면 죽겠다는데 목숨에 집착하는 시모가 그냥 죽지는 못할 테니까요. 그나마 괜한 고집과 자존심에 아니라고 하고는 싶겠지만 아니라고 하면 정말 간이식 안 해주겠다 할까 싶었는지 차마 아니라는 말은 못하겠던 모양입니다. 억울하고 창피해서 까만 얼굴이 더 시꺼매지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추악해 보이는지 나이 들어서 염치 없고 욕심만 많은 사람의 얼굴이 그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왜요? 제가 너무 맞는 말만 했어요? 그래서 대꾸 못 하시겠어요? 그럼 여기까지는 왜 온 건데? 죽어가는 사람 보고 놀릴 생각이라도 한 거냐? 너는 어른을 끝까지 가지고 놀려고 그러니? 예, 맞아요. 저 어머니 놀리러 왔어요. 그럼 저희가 병문안이라도 왔을까 봐서요? 아니면 어머니가 걱정돼서 왔겠어요? 그런 일을 겪고도? 설마 어머니 간만 안 좋으신 게 아니라 치매까지 있으세요? 제가 어머니한테 신장 떼드리고 무슨 일을 당했는지 모르시는 건 아니죠? 어머니가 저랑 저희 남편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 못하세요? 그럼 어디 제가 다시 리플레이해서 기억나게 해드릴까요?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한테 정말 잘못했다. 내가 너한테 얼마나 미안해 하는지 진짜 내 속이라도 꺼내서 보여주고 싶을 지경이야. 근데 이제 와서 후회한들 어쩌겠니? 내가 바보같이 어리석어서 둘째 놈한테 속아서 재산도 다 넘기고 팽당해버렸는데 이제 와서 너한테 뭐라고 한들 네가 내 용서를 받아주겠어. 그래도 너까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너 맏며느리로 얼마나 많이 믿고 의지했는지 잘 알잖니. 글쎄요. 전 잘 모르겠는데요. 당신 알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호구로 생각했으면 몰라도 사람 취급도 안 해놓고 뭘 생각해줬다는 거야. 이 사람한테 신장 받아가 놓고 입 닦을 땐 언제고 이제는 간도 내놓으라고? 거참 염치도 없고 뻔뻔한 노친네네. 대체 뭘 그렇게 믿고 의지를 했다는 건지 나를 호구로 믿었다는 건 말고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뭘 믿었냐 물었더니 당황스러운지 또 말은 못하는 겁니다. 그나마 있는 그 염치로 뻔뻔하게 사탕발림이라도 했으면 흥미라도 있었을 텐데 자리 깔아줘도 말 못하는 건 성의까지 없다 싶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말 못하시네. 그러게 거짓말도 하려면 좀 성의껏 하셔야죠. 그나마 전에 전 재산 넘겨준다며 저더러 미안하다 그렇게 하신 건 나름 진정성 있어 보였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말에 넘어가서 제 신장도 드린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이번엔 어째 좀 덜 아쉬우신 모양이에요? 저번처럼 간절함이 영 느껴지지가 않네? 어머니, 이래가지고 저한테 간 떼달라고 부탁이나 하실 수 있겠어요? 내가 말로 꼭 해야 하니? 내가 너 말고 믿을 사람이 또 어디 또 있어? 더군다나 우리는 이제 신장까지 나눈 사이인데 내가 널 내 자식처럼 생각 안 하면 누굴 자식으로 생각하니? 물론 내가 너한테 좀 섭섭하게 한 건 있지만 그건 다 오해가 있는 거란다. 사실 내가 오죽하면 그랬겠니? 나도 자식이 둘인데 어디 하나 걱정 안 되는 자식이 있겠어? 그나마 큰애 니들이 속 안 썩이고 잘 사니까 내가 괜히 아픈 손가락인 둘째 애를 더 신경 쓴 거지. 그래, 네 말대로 내가 막내를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버릇 잘못 들인 거 맞아. 근데 그렇다고 내가 니들 차별한 건 아니다. 너 그건 진짜 알아야 돼. 아픈 손가락 더 챙기는 거 그게 차별이에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그런다는 건 떡 먹고 은혜 갚으라는 소리지 떡 안 준 놈한테 억지 쓰라는 말이 아니에요. 있을 땐 거기다가 다 줘놓고 없을 땐 여기 와서 찾는 게 맞는 거예요? 진짜 개념도 염치도 생각도 없네. 이젠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으신데 어머니 대체 뭐가 더 있어요? 이번엔 저한테 뭐 주고 간 받아가려고 그러세요? 내가 줄 게 어딨냐마는 있으면 이제 다 넣어줄게. 내가 가진 거 전부 다 넣어줄 테니까 제발 내 목숨 한 번만 좀 더 살려다오. 내가 앞으로 너한테 진짜 잘할게.
내가 실수를 한 번 하지 두 번 하겠니? 둘째 내가 어떤 놈들인지 확실하게 알았으니까 이제 그쪽엔 눈길도 안 줄 거야. 그러니까 제발 나 좀 용서해주고 좀 도와주라. 내가 이렇게 사정하마. 연기인지 진심인지 모르기는 해도 그 연세에 눈물까지 글썽거리며 사정을 하시는 게 퍽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워낙 정이 많은 사람이라 그런 거지. 이제 와서 시모가 불쌍해서 그런 건 아니었어요. 이제 와서 간을 떼달라고 한들 내어줄 생각은 추호도 없었고요. 사실 신장도 제가 유난히 건강한 체질이 아니었으면 생각도 안 했을 겁니다. 이제 와서 시모한테 떼어줄 바에는 일면식 없는 남한테 내어줄 걸 그랬다 싶었던 전. 더 이상 시모한텐 제 피 한 방울도 줄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날 아픈 시모를 굳이 찾아갔던 건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시모가 죽기 전에 자기가 얼마나 쓸데없는 짓을 했는지 톡톡히 후회를 했으면 했거든요. 그래서 전 그 후회를 뉘우쳐주기 위해 시모를 찾아갔던 겁니다. 사실 제가 시모에게 뒤통수 맞고 너무 기가 막혀서 시모한테 시동생 본 모습을 보여주려고 시댁 현관 신발장 안에 녹음기를 숨겨놨습니다. 평소 자주 실언을 하는 시동생이 분명히 무슨 말을 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물론 그땐 시모가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있었지만 어쩌다 보니 그 녹음이 시모가 마지막으로 듣게 될 자식의 마음의 소리가 되어버렸네요. 그렇게 전 시동생 내의 속내가 들어있는 녹음기를 시모 앞에 틀어줬죠. 아 진짜 줄 거면 좀 일찍 주지. 제때 돈 안 들어와서 손해봤잖아. 그래도 이 돈이면 원금에다 잃은 것까지 다 회복되겠어. 그치? 아 진짜 놓친네. 명줄도 길지. 난 유산 안 물려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어. 돈 걱정 때문에 계속 엄마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잖아. 그러게 진짜 집까지 넘어갈 뻔했네. 그나마 나 여태 그 돈 때문에 당신 참은 거야? 설마 그 돈까지 잃으면 나 그땐 진짜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알지? 그럼 나 더 이상 실수 안 해. 이 돈으로 우리 새 인생 살아보자. 근데 그럼 우리 이제 여기 더 안 와도 되는 거지? 유산까지 다 받았는데 내가 계속 착한 며느리 노릇해야 돼? 나 그동안 착한 척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다고. 나 이제 그만하고 싶어. 그럼 당연하지. 그동안 까탈스런 놓친내 비위 맞춘다고. 당신도 고생했어. 엄마 신장은 형수가 떼줬고 우리야 뭐 이제 돈 받았으니까 걱정 없지. 받을 거 다 받고 계산 끝났는데 이제 자식돌이 할 필요 더 있어? 우린 이제 우리 행복만 신경 쓰고 살면 돼. 당신 오늘 여기 마지막이라고 생각해. 그래도 몇 번 더 오긴 와야겠다. 나 받을 거 남았거든. 뭔데? 놓친 애한테 뭐가 더 남아있어? 아니, 어머니 폐물 있잖아. 그건 죽을 때까지 쥐고 안 주신다 그랬는데 이참에 살살 꼬드겨서 그것까지 다 받아내야겠어. 나중에 장례 치르고 처분하려니까 형님이 마음에 걸리네. 안 그래도 받은 거 하나 없어서 이 갈고 있을 텐데 그걸 내가 챙기게 형님이 가만히 있겠어? 그 전에 내가 다 챙겨놔야지. 하여간 진짜 당신 엄마 욕심 너무 많아. 타늙은 여편네가 뭔 보석을 두를 일이 있다고 그걸 달라는 걸 안 주고 버티고 있어? 자기가 이해해. 우리 엄마 원래 욕심 많잖아. 형수랑 형한테 하는 거 보면 몰라? 욕심내서 신장 뜯어놓고 말 싹 바꾼 거 봐. 그런 거 보면 내가 우리 엄마를 닮긴 닮았나 봐. 그래도 건강은 닮으면 안 되는데. 난 스트레스 안 받고 저 놓친 애보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야지. 저 놓친 애가 내 속만 안 썩이면 그럴 수 있겠지 뭐. 녹음기 속에 담겨있던 시동생과 동서의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그전까진 시동생이랑 시모가 욕심 많은 게 참 많이 닮았다 싶긴 했어도 그래도 시모가 더 심하다 생각했는데 저도 그 녹음을 듣고 나니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더니 욕심 많고 염치 없는 시모보다 시동생은 더 했네요. 그래도 시모는 자기 아들 사랑한다고 퍼줄 거 다 퍼주고 어와둥둥 하는데 그 사랑 다 받은 시동생은 자기 엄마를 완전히 노망난 쓰레기 취급하며 배륜적인 언사도 서슴지 않았으니까요. 어떻게 자기 부모에게 그런 욕을 할 수 있을지 저까지 시모가 불쌍해질 지경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시모 역시 그 녹음기의 내용을 다 듣고는 충격을 적지 않게 받은 모양이었습니다. 누가 들어도 시동생의 목소리였기에 부정도 할 수 없었지만 제가 그걸 왜 들려주는지 알아서 그런지 충격을 받고 쉽게 말도 꺼내지 못하더라고요. 기가 막힌 건지 화가 나는지 손을 벌벌 떨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전 그 눈물이 슬픔이 아닌 후회와 참회의 눈물이기를 바라며 녹음을 듣기조차 꺼려하는 시모 앞에 끝까지 녹음을 들려주었습니다. 남은 녹음기 내용은 시동생이 받은 유산을 어찌했는지가 나와 있었거든요. 놓친데 진짜 돈 더 없는 거 맞아? 없다잖아. 당신은 귀 없어? 못 들어서 또 물어봐? 왜 나한테 신경질이야? 내가 잘못했어? 진짜. 나도 답답하니까 그렇지. 나도 이렇게 될 줄 알았나? 분명 잘 되고 있었다고. 진짜 그거 한 방이면 다 끝나는 건데. 이 타짜 새끼들이 판을 깔아놓고 날 등쳐먹은 것 같아. 이거 내가 고소해서 돈 다시 받아낼 거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그거 신고하면 당신은 그놈들보다 당신이 먼저 잡혀갈걸? 그렇게 누가 도박에 손을 대래? 내가 뭐 재밌어서 그랬어? 주식 넣은 거 손에 메꾸려고 그랬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 그건 당신 탓도 있어. 그렇게 주식에 주자도 모르면서 어디서 뭘 듣고 와서는 나더러 주식 넣으라고 한 게 누군데 이제 와서 내 탓만 해? 그래서 넌 그나마 남은 돈까지 도박에 다 꼬라박았냐? 네가 뭔 타짜야? 되지도 않을 거 왜 가지고 이 난리를 벌이는데? 내가 주식하라고 한 것도 네는 도박 때문이잖아. 잘못은 지가 먼저 해놓고 엄한 데다 지랄이야. 시끄러. 안에 다 들리겠다. 여기서 떠들지 말고 집에 가서 얘기해. 가긴 어딜 가. 다시 들어가서 당신 어머니한테 돈 좀 해달라고 하라니까. 돈 없으면 대출이라도 받아달라 그래. 그것도 분위기 봐가면서 해야지. 아무 때나 해달란다고 다 해주냐? 넌 아직도 전현을 몰라? 내가 형이랑 왜 다른데? 바보 같은 형이랑 달리 난 눈치껏 하잖아. 아무튼 오늘은 날이 아니니까 나중에 다시 와. 원래도 돈 욕심이 많아서 코인이며 주식이며 여기저기 투자하기 좋아하던 시동생은 시모가 물려준 재산을 주식과 도박으로 서서히 탕진해가고 있었습니다. 어쩌다 도박을 시작했는지 몰라도 주식으로 잃은 돈을 도박으로 메우려는 야무진 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하지만 도박이 달리 도박이겠나요? 따는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2배를 잃게 되다 보니 결국 모래성이 쓰러지듯 시모의 유산은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재산 물려준 시모에게 또 돈을 빌려달라고 시동생과 동서가 시댁을 자주 들렀더라고요. 그나마 자존심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괜히 연끄는 큰아들 앞에서 사랑하는 막내 욕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지 저희에게는 끝까지 비밀로 했던 시모였지만 그런 아들 며느리가 뒤에서 이런 소리를 하고 있었는 줄은 몰랐을 겁니다. 자기 엄마가 기껏 어렵게 모은 전 재산을 물려줬는데 죄에다 탕진하고 남은 기름까지 짜려고 했다니 어쩌면 없는 시모를 쥐어짠 시동생 때문에 시모의 몸 상태가 그렇게 된 건가 싶은 생각마저 들었네요. 그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시모는 더더욱 저희밖에 믿을 곳이 없다 싶었는지 이제는 제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하더라고요. 이제 아셨어요? 그렇게나 귀여워하셨던 아들의 실체를? 그렇다고 이제 와서 후회하지 마세요. 누가 떠밀어서 한 것 아니고 다 어머니가 버리신 일이잖아요. 괜히 자기 연민도 갖지 마시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래, 내가 어리석었다. 내가 다 잘못했어. 귀엽다는 자식이 내 뒤통수 치는 줄도 모르고 내가 너희 같은 참자식들을 나 몰라라 했어. 정말 후회스럽구나. 이건 진심이야. 네, 그래 보여요. 사실 아까까진 그리 진심 같지 않았는데 이제는 진심 같으시네요. 그러게 진작 좀 깨달으시지 그러셨어요? 내가 미련해서 그런 걸 누구를 탓하겠니? 그래도 이제라도 뉘우쳤으니 아량 넓은 네가 한 번만 용서 좀 해주면 안 되겠니? 내가 정말 염치 없고 미안하지만 너한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부탁 좀 하자꾸나. 내가 자식놈한테 그런 일 당한 게 억울해서라도 이대로는 못 죽겠다. 그러니까 제발 불쌍한 나한테 간식 좀 해주렴.
내가 너 아니면 누구한테 부탁을 해. 미안은 하면서도 목숨이 포기는 안 되시나 봐요. 참, 어머니도 욕심 많으시네요. 저 같으면 당장 죽는다고 해도 한 사람한테, 그것도 잘해주지도 않은 며느리한테 2번이나 목숨 내놓으라는 말은 못할 것 같은데 말이에요. 뭐 제가 더 속 끓지 않아도 충분히 괴로우신 것 같으니까 더 심한 말은 안 할게요. 그냥 후회스럽네요. 어머니 때문에 신장 떼드린 것도 아니지만 어머니가 결국 제 신장 받아다가 얼마 못 사시고 이렇게 되신 거 보니까 차라리 그때 해주지 말걸 싶어서요. 그래서 저도 후회는 한 번으로 족하려고요. 번번이 판단 잘못하고 후회하는 어머니 보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어머니, 제 덕은 한 번 보신 걸로 만족하시고 앞으로는 저희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그래도 나중에 장례는 저희가 챙겨드릴 테니까 그거 걱정 마세요. 그렇게 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한 뒤 남편의 손을 잡고 병실을 걸어 나왔습니다. 그동안 너무 답답한 일만 있어서 사이다처럼 한마디 시원하게 하려고 했는데 막상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나오니 이게 마음이 개운한 건지 답답한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 성격상 남의 가슴에 비수 꽂는 말을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서요. 그래도 억울한 일 당하고 상처받은 마음에 나름 적당한 복수는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죽을 사람 앞에서 너무 저주해도 벌 받을까 봐서요. 다행히도 남편은 자기 엄마에게 모진 말을 내뱉은 절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고생 많았고 잘했다고 다독여 주었죠. 당신이 안 했으면 내가 했을 거야. 아니, 난 아예 여기 찾아오지도 않았을 거야. 그래야 자기가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걸 알고 후회할 거라 생각했거든. 근데 오늘 당신 한 거 보니까 찾아오기 잘한 것 같아. 당신 말 잘하더라. 당신은 그런 말 못하는 줄 알았는데 쌓인 게 많아서 그런가? 그래도 잘했어. 엄마 죽고 나면 어디 따져 물을 곳도 없는데 살아생전에 화풀이라도 제대로 해야지. 그래야 억울하고 속상한 당신 마음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지. 내가 못나서 미안해. 그래도 앞으로는 저 사람 생각하지 말고 살자. 미안해 여보. 그 후 시모는 결국 수술을 받지 못하고 연명치료를 해야 했지만 그것도 결국 시간 벌기였을 뿐 간이식 없이 간암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결국 몇 달 뒤 병실에서 혼자 쓸쓸하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사망했다는 시모의 시신을 저희가 인계받게 되었어요. 시동생이 책임을 질 리는 당연히 없었고 저희마저 모른 척한다면 무용고자가 된다는데 시모와의 약속대로 마지막 도리만은 하기로 하고 저희가 장례를 치렀습니다. 혹시나 싶었지만 시동생과 동서는 장례 마지막까지 끝내 나타나지 않더군요. 그땐 역시나 싶었는데 저희도 나중에서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그동안 투기와 도박으로 시모 유산에 집에 전 재산 다 말려먹은 시동생에 이어서 이젠 동서까지 도박에 빠졌답니다. 그렇게 둘이서 전국 각지로 원정 도박을 다니며 사채까지 끌어쓰다가 빚쟁이들을 피해 숨어 다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쩌다 동서까지 도박에 발을 들였는지 모르겠지만 부창부수라더니 이게 그건가 싶은 거죠. 그 와중에 돈을 많이 잃었는지 시동생은 사채 끌어다 쓰고 동서는 친정에 아는 지인들한테까지 돈 빌리다 일이 커졌고 결국 사기와 불법 도박으로 신고된 시동생과 동서를 찾는다고 경찰들이 저희를 찾아와서 그제서야 소식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황당한 소식을 전해 듣고 한동안 잊고 지냈었는데 얼마 뒤 그 둘이 결국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주 제대로 한탕을 해보려고 그랬던 건지 하우스를 전전하다가 잠복 경찰에 의해 잡혔다더라고요. 그렇게 도박과 사기로 체포된 동서와 시동생은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금은 각자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 후 저희는 청약 당첨된 저희 집으로 이사를 갔죠. 결국 다들 그렇게 자기 죗값을 치르고 저와 남편만 멀쩡히 남았네요. 이런 걸 보면 인과응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저희 시댁 식구들처럼 되지 마시고 늘 인과응보를 생각하시며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